안녕하세요. 오늘은 CVD RF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증착 방법 중 CCP 챔버의 증착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CVD 증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CCP 방법이에요. 전에 CVD 증착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때 가장 단순한 CVD 공정으로 피옥스 공정을 예로 구성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그때 보시면 이제 레시피를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요런 걸로 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피옥스라 이제 요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샤워헤드에 HF를 인가를 하고 혹시나 듀얼 프리퀀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HF 그리고 더하기 LF를 여기다 동시에 인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샤워헤드 위에 이제 전자들이 배열이 되고 뭐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이때 발생된 플라즈마의 라디컬들이 떨어져서 웨이퍼 위에 증착이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CCP 챔버의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학술적으로 할 때는 어떠한 용어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RF 플라즈마를 이용한 RF 디스차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만 보면, 이 DC 여기서 보시면 전극이 부도체라도 이제 상관이 없다. DC는 전극이 도체여만 하는데, 그리고 DC 대비해서는 이온화 효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RF 프리퀀시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RF 프리퀀시에서도 고주파를 이용을 하고 뭐 대부분 뭐 13.56Hz가 많이 사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고주파 RF 프리퀀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RF 프리퀀시 밴드에도 되게 여러 종류의 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반도체 장비에서 보통 많이 이용하는 밴드들이, 증착 과정에서 이용하는 밴드들은 사실 여기에 있는 HF, MF, LF 요 사이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F는 이제 뭐 한 요 정도 되는 거고요. 30MHz 언더, 그리고 LF는 뭐 300kHz 언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런 구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14.56MHz 또는 27MHz 뭐 요 정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듀얼 프리퀀시에 대해서 잠깐 전 페이지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HF와 LF를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LF를 인가를 했다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LF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사이클 동안 인가를 했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LF가 되는 거죠. 요게 LF예요. 요게 이제 L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F를 섞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HF가 이제 올라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타다 보니까 똑같이 HF만 공급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 직진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전자의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여기서 LF를 섞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LF만큼 전자의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가 있는, 이러다 보니까 전자의 움직임을 더 많이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충돌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이온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LF와 HF를 섞어서 듀얼 프리퀀시로 사용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도체 극판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D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도체 극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방전이 잠깐 일어났다가도 양전하들이 일로 이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극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즈마가 발생이 안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하지만 RF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쪽이 샤워헤드라고 보셔도 돼요. 샤워헤드 방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90도 회전시켜 놓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RF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웨이브가 이쪽에 들어가겠죠. 이 이야기인 즉슨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 당연히 전자들은 이제 좌우로 플러스일 땐 일로 왔다가 마이너스일 땐 일로 갔다가 이렇게 좌우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전자를 따로 공급을 안 받아도 안에 내부에 있는 전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좌우로 이제 운동을 시키면서 충돌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즈마 유지가 이제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셀프 바이어스라는 이야기인데, 이 셀프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엣지 내지는 뭐 CVD에서도 HDP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우선 보시면 전자들이 이렇게 좌우로 시프트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방전을 하게 되면 전자들은 굉장히 이제 빠르니까, 가벼워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따지면 처음에는 이 전자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질량 차이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자들이 이제 질량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전자들의 질량 차이로 인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처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전자가 일로 올 거예요. 전자가 일로 왔는데, 전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속을 빨리 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전자는 도달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전자는 아마 또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에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량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이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플러스가 바뀌니까는 이제 또 반대편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기 또 플러스 되니까는 다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전자 대비해서 끝까지 스윙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전자들은 여기까지 극판까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지만, 이온은 상대적으로 극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이제 초기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RF 바이어스가 이제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전자는 끝까지 도달을 하니까, 전자는 어쨌든 여기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여기까지 이제 끝까지 도착을 하니까,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도달을 해서 도착을 하고 패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 끝까지 도달을 못하게 되니까 이쪽 극판이 점점 전자가 과밀해지는 이제 현상이 생기고, 이쪽 극판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밑으로 내려가더라. 그리고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극판처럼 돼 보이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볼테이지로 이제 떨어진다, 전자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이쪽 극판에서 보면은 RF를 인가를 했으니까 이런 사인웨이브를 줬는데, 또 불구하고 요 VDC만큼, 요만큼의 VDC만큼 이제 얘가 내려가더라. 그래서 DC 전압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를 VDC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셀프 바이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셀프 바이어스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셀프 바이어스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상 마이너스 극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상 마이너스 극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전자들이 이동 속도가 이제 빨라가지고 스윙을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여기 전자가 먼저 도착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극판처럼 보여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전자가 이제 막 먼저 많이 쌓이게 되니까는 이 이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VDC만큼. 마이너스 극판처럼 보이니까는 얘네들 이온 입장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속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속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전자가 여기에 먼저 몰리게 되고, 그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온이 이제 일로 와서 충돌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스퍼터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꼭 여기가 이제 타겟처럼 되는 거죠. DC에서 보면 타겟처럼 되는 이제 현상이 생긴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이제 스퍼터링 효과를 유도하는 장비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해지는데, 이제 보통 그런 효과를 유도하는 장비들이 뭐 엣지 장비나 드라이 엣지 장비나 아니면은 증착 장비에서는 HDP 공정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이런 시스를 극대화시키는 이제 효과를 유도하는 상황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 이제 시스 전압을 유도해서 이제 그런 증착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바로 셀프 바이어스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자와 이온의 모빌리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을 이용해서 스퍼터링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의 면적이 넓어지는 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제 극판의 면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극판 면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미 뭐 앞장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당연히 뭐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극판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의 병력 현상, 상대적으로
종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종목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점점 마이너스가 차지가 더 많이 되고 전자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쪽보다 패스가 느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VDC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극판의 면적과 이쪽의 극판의 면적과 그 다음에 이 시스, 여기서 이 드랍되는 양이죠. 이 시스 전압, 요 시스 전압과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극판의 면적을 좁게 해주면 이쪽이 마이너스 대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스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블락킹 캐패시터라는 걸 하나 더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서는 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면적도 지금 현재 이제 작지만 면적이 작은데 여기다가 블락킹 캐패시터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전자들의 흐름을 더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차단을 하다 보니 전자들이 이제 패스되는 거를 더 막는 거죠. 막게 되면 이제 VDC가 원래 한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 해서 시스 전압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시스 전압을 이제 극대화시킨 걸로 이제 더 큰 스퍼터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